Morning comes with the early summer light. Curtains sway gently by the window, and you're sleeping.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그는 상대를 지배하려 한다. 그 상대는 하인이니까. 하지만 하인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 침묵 앞에서 그는 더 불안해진다. 타자를 지배하려 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흔들린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런 인간을, 타자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을 끝까지 파고든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구분이 아니다. 전반부는 사유, 후반부는 사건이다. 전반부의 제목은 지하, 언더그라운드이고 화자는 스스로를 지하인간, 언더그라운드맨이라 부른다. 후반부의 제목은 젖은 눈 때문에 Apropos of the wet snow인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젖은 눈을 진눈깨비로 옮기거나 눈이 녹은 뒤라고 풀어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눈깨비는 비에 섞여 내리며 금방 녹고 쌓이지 않는 눈이다. 원문의 젖은 눈, wet snow는 수분을 머금은 채 쌓여 무겁게 눌리는 눈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젖은 눈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이 소설의 사건들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 화자가 하인 아폴론을 모욕할 때 상대가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기묘한 침묵의 순간을 포착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파고든다. 그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이 타인과 대화하는 존재라기보다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존재라는 측면을 드러내낸다. 하인 아폴로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지하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도 모른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이해 불가능성 자체를 끝까지 밀어붙인 작가였다. 그의 소설에는 스스로를 납득하지 못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인물이 이 작품의 화자다. 이름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다. 학생 시절부터 이렇다 할 인간관계도 쌓지 못한 40세 독신자다. 이 작품은 사건보다 의식이 중심이다. 한 인간의 의식, 그 안에서 반복되고 뒤틀리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 그가 극단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인간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벌레로 변해 가족에게조차 밀려나던 변신의 그레고르 잠자. 아무 이유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이방인의 메르소. 이유 없이 기다리며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사람.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 같은 고백은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에 가깝다. 한 인간이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여 도달한 하나의 자리매김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다. 자신이 비열하고 비겁하며 쓸모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실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라고 말할 정도로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깊은 영향을 받은 니체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 내면의 심연을 꿰뚫는 통찰에 주목했다. 문학적으로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 자리 잡은 지하 인간이라는 개념 역시 이 작품에서 유래한다. 이 유형은 과잉 의식과 행동 불능, 자기 혐오와 자기 분석의 반복, 타인과 사회에 대한 냉소, 동시에 인정 욕망에 집착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한다. 햄릿이 사유하는 인간을, 돈키호테가 이상을 쫓는 인간을, 파우스트가 무한 추구의 인간을 상징한다면 지하 인간은 자기의식에 갇혀 스스로 망가지는 인간을 가리킨다.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피아노 건반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하지만 지하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시한 합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반박이다. 앙드레 지드가 도스토옙스키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평가한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인간이 때로는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한다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성적인 존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전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만약 인간이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피아노 건반처럼. 하지만 그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론에 근노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단지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바로 이것을 거부한다. 그는 차라리 실패하기를,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택한다. 그것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초라하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는 어떤 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을 쌓아 올린다. 그리고 그 모순을 스스로 비웃으며 다시 자신을 깎아내린다. 인간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어느 날 그는 한 장교와 마주친다. 그 장교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옆으로 밀어내고 지나간다. 그 순간의 모멸감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는다. 그는 단 한 번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장교와 다시 마주쳐 일부러 부딪히는 순간을 준비한다. 오랜 시간 거리와 타이밍을 계산한 끝에 그는 결국 그 장교와 스쳐 지나간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지만
그는 그것을 승리로 느낀다. 그 승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집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낙관론을 부정하는 이 작품은 인간의 불합리성을 강조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합리적 이기주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리자라는 여자를 만난다. 그녀는 그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관계의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밀어낸다. 그 행동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는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해의 대상으로 남지 않는다. 인간은 파편화되고 고독한 존재다.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이 아무리 해롭고 불합리하더라도 바로 그 선택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은 개선되지 않고 스스로를 배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는 끝까지 그 상태로 남는다. 이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다. 인간은 스스로 망가질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합리적 이기주의? 인간은 어떤 유토피아도 거부한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인간을 불합리한 존재로 본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지하는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이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은 지나친 자의식으로 인해 행동이 마비되거나 오히려 모순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후 현대문학에 반복 등장하는 하나의 인간 유형으로 확장된다. 다만 지하 인간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아도 삶의 주변 곳곳에서 그 존재를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이다. 이른바 실존주의 문학의 원형이라는 평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자적으로 파고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제각각 접근 방식이나 형상화의 수법은 달라도 말이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면 이 화자에게 지옥은 이미 자기 자신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끝까지 포착하려고 했다면 지하 인간의 존재 방식은 우주에 실제하는 한 가지 유형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고정 불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그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모습은 이것이 인간이다와 이것도 인간이다 사이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을까. dancing on my skin makes me stay in bed a little longer. 이상 바가본드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